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열기 하셔가지고 책의 경로 4장 출제 유형 공유 하셔가지고 파일 열시면 됩니다. 완전 정복 01 문제를 보시면 되죠.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일단은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럼 표 안에 두시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이 있죠? 클릭하시고 일단 책에서 학과를 기준으로 첫째 오름차순위를 했죠. 학과를 선택하시고요. 오름은 돼 있으니까 손댈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학번을 기준으로 그러면 기준 추가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학번을 선택하시고 학번도 오름차순이거든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학과가 우선 1순위고요. 같은 학과일 때는 학번을 보시면 작은 수가 먼저 올라왔죠. 그러면 맞습니다. 자, 그럼 1차 정리를 2차 정리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렬이 끝났으면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 볼까요? 개요 그룹 안에 있습니다.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책 보시면 학과별 돼 있죠? 그러면 학과로 바꾸시고요. 그룹을. 그 다음에 출석과 평소의 합계를 구하라 했죠? 합계 함수 맞습니다. 출석하고 평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출석과 평소. 자, 두 개만 체크했다면 확인 눌러주시면요. 출석과 평소만 나와줘야 돼요. 요약이 합계입니다. 참조로. 나머지 중간부터 총점까지는 숫자가 나오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총점의 최대값으로 구하겠습니다. 일단 합과는 손대면 안 됩니다. 함수를 최대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구했던 출석과 평소는 체크 해제하시고, 자, 여러분들 총점의 최대값이죠. 총점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하면 최대가 구해졌죠. 최대는 뭐만 나와줘야 되냐면요. 총점만 나오시면 돼요. 그럼 잘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완성된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해봤고요. 자, 뭐 교재에 보시면 145페이지 결과화면 있죠.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닫기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열기 하셔서 이번에는 완전 정복 02를 여시면 됩니다. 자, 이 목표값 찾기는 우리가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 즉 입력값을 알기 위한 겁니다. 자, 근데 책 보시면 여러분들 총 급여액 G12가 그 주소가 이겁니다. 현재 253만 원이거든요. 이거 300만 원이 되려면 내가 300만 원을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 300만 원이 결과값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려면 상여율 이거는 몇 퍼센트로 바뀌면 야가 300만 원이 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야가 이제 우리가 수식셀 주소로 찍을 부분이고요. 결과셀 주소고 찾는 값은 결과값 직접 300만 원을 입력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이 요 변수 셀입니다. 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바로 기능 실행하시면 돼요.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가면 돼요. 총 금액 적 J12 최지연 홍보부죠. 이 사원의 금액이 300만 원 직접 치면 돼요. 300만 원. 공이 6개. 넷, 다섯, 여섯. 이 값이 300만 원이 되려면 내가 궁금한 것은
상여율이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야지만 이 금액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은 B14입니다. 요것을 찍어주면 돼요. 이 안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하기 눌리면 300만 원이 되면서 36%가 되면 이 정도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끝입니다. 자, 그래서 모듈 찾기는 좀 쉬운 편인데 시험에 좀 나와주면 되는데 여기 좀처럼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면 뭐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작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완전 정복 03은 통합은 좀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자, 우리 완전 정복 03을 열어볼까요? 자, 우리 교재는 이제 같은 시트에 표들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할 표들이 세개가 그 다음에 집계할 표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책 보시면 표 1, 표 2, 표 3, 다 표 세개를 통합 기능을 통해서 추가할 겁니다. 추가해서 이 표에 집계를 할 거예요. 1월, 2월, 3월에 대한 각 제품별 여러분들 판매 내역 요 금액을 개수를 여러분들 여기에 집계를 할 건데 어떤 걸 쓸 거냐면 뒤에 보니까 1월, 2월, 3월의 평균을 구하랬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은 직계할표 첫 행과 왼쪽 료를 포함해서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통합도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있고요. 데이터 도구 그룹 안에 있습니다. 전 아이콘 좀 작습니다. 여러분 통합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통합창이 뜨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참조에 여러분들 표를 총 3개를 추가할 겁니다. 그럼 표일부터 여기에 제품명부터 잡아주는 이유가요. 우리 직계할표 스타트가 제품명이죠. 이하부터 잡아야 돼요. 표를 추가할 때. 자,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이 표를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표 2도 전체 다 잡아주시면 돼요. 제품명부터. A12부터. 그리고 또 추가. 표 3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잡고 추가. 그리고 마지막 작업으로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88, 89, 그 결과는 책에 147페이지 있죠. 그거 보시면서 내가 잘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데이터 표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볼까요? 완전 정복 공사를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했던 데이터표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은 행 변수도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 옆에도 있었어요. 요 옆에, 요 행방향으로. 방이 열방향인데 행 3에 요 입력되어 있었죠. 요번에는 행 변수가 없어요. 열 변수만 있습니다. 그럴 때 수식은 어디 갖고 와야 되는 이거죠? 당연히 여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게 갖고 오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야를 여기에 글자를 여기에 딱 적어놓고 야를 비워놔요. 이런 표가 나올 때는 비워놓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가 이게 갖고 와야 될지 이게 갖고 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갖고 와요. 어, 행변수 값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B3의 수식세 주소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 3에 갖고 온 이유가요. 여기 갖고 오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빈표, 그죠? 빈셀이 한 게 있죠? 이런 에러가 없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요게 수식을 갖고 오되 범위는 또 요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열 변수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을 때는 D3부터 E14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왼쪽에 빈 셀이 있으면 에러 뜨는 거 아닙니까? 엑셀은요. 이쪽을 인식해, 행정수. 수식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을 체크하는 거지.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소리죠. 요렇게 잡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열 변수에 관련된 원본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연 이율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 이자율이죠. 그 주소를 나중에 열 입력셀 요것만 지정하면 돼요. 원본 셀 주소를 지정해야 돼요. 빨리. 그죠? 자, 그럼 책 보시면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연 이자율 변동은 이 변수 변동값에 따라서 나는 뭘 구할 거냐면요. 우리는 월불입 금액을 구할 겁니다. 월불입 금액. 자, 그럼 월불입 금액을 계산하시오라는 말 때문에 요 셀의 왼쪽에는 위쪽에 수식을 작성된 표가 있거든요. 월불입 금액만은 저번주에 했던 함수가 똑같습니다. PM 함수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수식이 작성된 셀이죠. 야를 요쪽에 갖고 와야 돼요. 쓰기 위해서. 수식을 갖고 오는 방법은 넣어하시고 해당 수식이 들어있는 주소 B4를 찍어주면 됩니다. 엔터. 자, 그리고 요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D3부터 E14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표기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요.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데이터표를 클릭. 행 입력셀은 아무것도 지정할 게 없는 이유가요. 값이 없으니까. 지정할 부분이 없죠. 그 부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가 3년 이하를 그대로 고정값으로 쓰되 이자 변동에 따른 월불입 금액만 알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이쪽은 찍을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열 입력셀에 왼쪽에 있는 변수 열 변수를 했죠. 요 원본 주소는 B6입니다. B6을 찍어주면 돼요. 이 주소 대신에 이 아들이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결과가 또 우리 교재 보시면 결과하면 적혀 있죠. 거기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하고 이제 중요한 우리 자주 나오는 형식 정의하는 걸 할 겁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완전 정복 05를 열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는 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시나리오는 변수 셀과 결과 셀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 교재 보시면 1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보시면요. 제품별 생산 현황표에서 이익률 B14와 불량률 B15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니까 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변수셀이에요. 요번에는 두 개입니다. 노란색 넣어드리면 두 개. 이 값이 바뀔 경우 어떻게 밑에 우리 시나리오 두 개 만들 거거든요. 각각 이익률, 불량률, 변수 값이 제시돼 있죠. 그거 칠 거예요. 이 두 개가 변경셀, 변수셀 주소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매출이익 합계셀의 변동시나를 작성하는 소리는 매출이익 합계 결과를 좀 알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G13이 결과셀 주소야. 요거 결과셀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색깔은 제가 딴 색깔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키는 게 두 번째는요.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B14셀 순서대로 가볼까요? B14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 그리고 책 그대로 이익률이라고 타이핑하시고요. 오타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 공백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B15셀에 가서 이름 상자를 클릭. 주소가 나온 요 이름 상자거든요. 자, 블록이 잡혔죠. 불량률. 불량률 할 때 여러분들, 리얼이죠. 불량률. 엔터. 자, 그래서 각각 주소를 찍어 봤을 때 이름 정했던 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결과셀 G13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이름 상자에 가서 클릭.
이익학계라고 치면 됩니다. 치고 엔터 치하지 말렵니다. 그럼 이름 정의를 세 군데 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시나리오 만들러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나리오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 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책 보시면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시나리오 1 옆에 이름이 이익 증가입니다. 이익 증가. 요것도 오타나면 돼. 참조로 시나리오 이름은 공백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공백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셀은 요 주소가 아니죠. 범위 잡고 해당 변수에 셀 관련된 주소를 들어가시면 없어지면서 들어가요. 요렇게. 바뀌었죠? 지우고 하든지 뭐 어떤 게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변수 값을 요구하는 시나리오 값창이 되죠. 자, 요거는 책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이익률, 요거 특히 요 이름 정의된 요 이름이 나오셔야 돼요. 주소 나오면 안 됩니다. 이익률에는 여러분들 30%, 불량률에는 2% 책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한 개 더 만드셔야 됩니다. 추가 눌려가지고 하나 더 있죠. 시나리오 2. 이름은 이익 증가. 변경셀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맞으니까. 선생님, 절대 참조 안 돼 있는데요. 아까 돼 있더만. 아, 관계 없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요것도 뭐, 아까 달러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 있지? 관계 없어요. 확인 눌리시고요. 자, 제가 잘못했네. 모르고. 똑같은 이름을 쳤네요. 이익 증가, 이익 감소죠. 이익 감소. 자, 변경세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확인. 두 번째 변수값 이익률은 20%, 불량률은 6%.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거 없으니까 확인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졌죠. 아, 쌤, 제가 엉망진창 됐는데요. 잘못 입력했습니다 할 때는 편집, 편집. 이거 눌리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타나 모르고 변경세를 잘못 잡았을 때 여기서 수정하면 되고요. 값을 잘못 입력했다면 확인 눌려가 요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눌리면 수정이 된 겁니다. 편집 버튼을 쓰시면 돼요. 수업 지우고 싶은데 요 삭제. 자, 뭐 잘 됐다면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거든요. 요약. 자, 요약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결과설은 우연찮게 지식수단이 맞습니다. 그죠? 확인만 눌리면 요 앞에 새 시트에 만들어져요. 확인.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체크할 거 이름 정의 오타 없는지. 시나리오 이름도 오타 검사하시고요. 변수값 입력값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된 거. 그 결과가 우리 교재는 뒤쪽에 있죠? 150페이지에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총 여섯 가지죠? 자, 그래서 정렬 부분에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릴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가서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복습 문제 그 파일 한번 열어서 해볼까요? 그렇게 적당하진 않네요. 우리 앞서서 우리 분석기는 처음 할 때 고소수를 좀 쓸게요. 그게 더 낫겠습니다. 130, 128페이지 출제 유형 공입 빼기 1을 엽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시험에 나왔던 패턴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건 부분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렬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요 소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제가 문제를 한 개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한 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정렬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해서. 요거, 교육훈련. 요 범위가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당 범위에 대해서 요거 말고, 제가 잠시 바꿀게요. 어, C3부터, C3부터 여러분들 E12까지 갈게요. E12. E12 영역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열 방향으로 여러분들 오름차순 하시오. 그 말은 여러분들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 요 데이터에 대해서 오름차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은 여러분들 열 방향으로 정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정렬 옵션을 눌러서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범위가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범위만 잡고 들어가요. 그럼 C3부터 여러분들 C3부터 E12 잡고 정렬 가볼까요?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그리고 여러분들 세로막 대응은 행방향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그래서 열방향을 바꿀 때는 옵션을 클릭해서 여러분들 방향을 먼저 바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확인. 그리고 요럴 때 이제 행으로 바뀌어요. 어, 행 방향으로 정렬하겠다 의미가 아니고 이 행번호를 선택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다음 이거 누르면 이거 정렬기 누르면 행3, 행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오름차순하기 위해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은 3행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3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오름차순 그대로 가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범위 잡았던 부분만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열방향이에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1번 범위, 주어진 범위만 잡고 또 이런 표현에 두고 하지 마시고요. 특정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이 부분만 바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정렬 기능 클릭해서 옵션에 먼저 가야 됩니다. 옵션에 가서 방향을 바꿔요. 열방향. 그리고 확인. 그리고 제목행인 이 제목 필드명이죠. 제목행 입력된 행번호를 봐야 됩니다. 상행에 요 제목행에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그러면 그 번호 행삼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오름을 하는 거죠. 확인 누르면 되죠. 자, 요겁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아오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남은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설정하는 건데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와서 몇 페이지냐면요. 139페이지 옵니다. 요 파일은 닫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요. 출제 유형 02 빼기 6을 여시고요.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컨트롤 N 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 눌리고 N. 새 통화 문상 열어놓으시고요. 잠시 워밍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입력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따라합니다. A1에 가서 이름, 라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얘는 예1이라는 요 나중에 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 여기는 5천, 밑에는 4천. 그리고 두 개를 잡아서 자동책 핸들 나올 때 땡기면 요 밑에서 위에 뺀값만큼 감소될 거예요. 다 쳐도 되고 두 개 잡고 자동 샤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C
원에 얘 일을 하시고요. 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음, 야는, 3천 치볼게요. 3천, 2천 치고, 두 개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핸들 나올 때 땡기면 감소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예상, 저기는 50, 40, 이렇게 치고 두 개 잡고 땡기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기초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기 전에 이제 매크로 작업이 뭔지 알아보면요. 자, 매크로 배점 10점이고요. 두 문항에서 5점씩 10점. 사용자 지정 형식 설정 문제가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분석 기능 50%, 조건부 서식 아이콘, 조건부 서식에서 아이콘 표시하고 데이터 표시는 이거 먼저 좀 하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사용자가 직접 형식을 정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셀 서식창을 띄어서 표시 형식 탭에 가면 범주 안에 사용자 지정이 있거든요. 그거 선택하면 오른쪽 창에 형식란이 있어요. 거기에 지표준이라고 주로 돼 있거든요. 기본이. 그 자리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직접 형식을 정할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기호들이 있어요. 그것은 배울 건데 첫 번째입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골뱅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입력값이 홍길동일 때 결과는 홍길동 띄우고 고객님 요것을 늘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 문자를 대신해서 골뱅이를 넣어주면 이 골뱅이 자리에 입력값인 홍길동 데이터가 딱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요것을 우리 직접 입력할 거거든요. 이것이 똑같은 요것이 다 붙습니다. 문자 뒤에 붙습니다. 왜? 문자 자리에 골뱅이에 문자가 들어갈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름인 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2부터 A6을 잡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셀 서식 가서 표시 형식 탭에 가면 사용자 지정이 있죠? 자, 지표준 블록 잡고 지워버리고요. 골뱅이 넣고 여러분들 셀 서식에서는 띄우고 고객님 이렇게 쳐도 들어가요. 사실은. 쌍따옴표 안 쳐도. 근데 쳐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쌍따옴으로 묶어주는 게 정석이다라는 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확인을 해볼까요? 나오죠? 그래서 문자 뒤에 진짜 고객님 다 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2번부터 나오죠.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지 형식 기호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표준, 영, 샵,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는 분수 형태로 표시할 때 주로 쓰고요. 야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필기는 나오지만 0과 샵은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서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할 때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형식 정의할 때는 무조건 숫자는 0을 씁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0을 쓰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7이 입력돼 있어요. 7.0을 표시하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0점입니다. 어, 첫째 자리. 그렇게 0으로 무조건 정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위 구분 교는 무조건 샵, 샵 0 가시면 됩니다. 세 자리마다 시인표 붙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쌤, 끝에 샵 쓰면 안 됩니까? 요거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주로 시험에서 0값이더라도 0을 표시할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틀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갑시다 했는데 나는 안 갈래요. 시험 저는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가셔가지고 감점되면 본인만 억울합니다. 이러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0값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1단위가 샵이면요. 0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틀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가자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 내버리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새로운 건데요. 이제부터 어찌 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색과 조건은 무조건 대괄호입니다. 이 정의입니다. 색과 조건이 제시될 때 대괄호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조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셀 값이 뭐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비교현상자가 요 셀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비교현상 나오면 그냥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은 색하고 조건하고 순서가 어떤 거 써도 관계없어요. 순서 바꿔도 관계없어요. 색 조건 이렇게 넣어도 되고 조건 색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순서가.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합시다. 한글로 정합시다 그냥. 색 조건 순으로 넣겠습니다. 이래서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대괄호 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과 조건의 구분 기호는 세미콜론입니다. 네, 세미콜론은 구역을 구분하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면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 조건이죠. 천 단위 구분 기호 넣고 빨간색 넣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셀 값이 3000 미만인 경우는 천 단위 구분 기호 넣고 파란색 넣어라. 이럴 때 우리 형식 정의할 때는 조건 일부분에는 색깔이 빨강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하면 안 되고요. 두 글자로 쳐야 돼요. 색깔명은.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꼭 색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글자. 그리고 대괄호 또 넣고 조건은 대괄호를 감싸기로 했죠. 이상 3천 색 조건수로 넣습니다. 천단위 구분 기호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샵, 코마, 샵, 샵 0. 조건 일이 끝났습니다. 세미콜론. 두 번째는 파랑이죠. 파랑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은 3천 미만인 경우, 작다는 경우. 똑같이 천단위 구분 기호.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써볼까요? 그럼 얘 1 가지고 연습해 보면요. B2부터 B6을 잡고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형식은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준 지워버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입력합니다. 대괄호 넣고 빨강, 대괄호 안에 이상 넣고 3000, 샵, 콤마, 샵, 0,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 일이 끝났습니다. 조건에는 파랑, 3000 미만, 천 단위 구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확인 눌리면요. 요렇게 3000 이상인 경우는 빨간색 나와야 되고요. 천 단위 구분기는 공통상입니다. 3000 미만인 경우는 파란 색깔이죠. 그리고 5000을 2000으로 치면 당연히 파란색이죠. 또 다시 5000 치면 빨간색 바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색깔하고 조건은 대괄호 안에 넣는구나.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경은 요거 쓰기로 했죠. 그 다음에 구역 구분은 세미콜론이구나. 또 콜론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세미콜론이요. 자, 두 번째는 요거는 기초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살을 붙이면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는 기호가 있는 통화기호를 하는 소리거든요. 이 통화기호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옆에 보시면요. 경로 기호로 많이 쓰이는 통화 모양의 기호가 있어요. 키보드에. 야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앞에 올라가는 혁수문자 이것을 넣어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혁수문자는 참조로 미음 플러스 한자키를 넣으면 되거든요. 어, 혁수문자 쌍따옴표 치는 게 원칙입니다. 쌤 안 쳐 나오던데요. 예. 그 셀수 해주는 거죠. 원래 쳐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안 쳐도 나오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셀 값이 3천 미만인 경우는 기호가 있는 기호 넣으라는 소리예요. 천 단위 꼽은 기호 또 넣고 숫자 앞에 내려가는 기호, 아래 내려가는 기호 화살표 넣어라 이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형식 정리할 때 아까 거기서 여러분들 변경을 수정을 좀 하시는데요. 우리 아까 형식 정의를 잘 하셨다면 요까지는 있고 요것이 추가된 거거든요. 천 단위 구분기호 앞에 올라가는 특수문자 화살표 넣어주시고요. 뒤에는 통화기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넣었던 거기에 가셔가지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내려가는 특수문자 기호 화살표 있죠? 통화 이렇게 넣어줍니다. 천 단위 앞에. 요거만 수정 이름이 됩니다. 요거 넣어주시고 이거 넣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와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수정을 잠시 할 건데요. 요 내용을 넣었어요. 다시 확인. 이렇게 되면 잘하신 거죠.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통화기호는 키보드에서 통화기호 있거든요. 요 백스페 키호, 요 키가 백스페 키입니다. 요 키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예이고요. 이제 조건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양수에 대해서 뭘 설정하고 음수 이 말이 들어가요. 양수, 음수. 사실 0보다 크면 양수고 작으면 음수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양수에 대해서 음수에 대해서 0값에 대해서 셀값이 0이 이렇게 뭐뭇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조건이 없을 경우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 시간은 구역 순서가요. 세미콜론만 넣어주면 무조건 첫 번째 양수구를 인식합니다. 정했던 양수의 요 형식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구역에 정했던 이 부분은 음수에 무조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에 정했던 부분은 0. 네 번째 문자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수에 대해서 빨강, 천단위 구분기 놓고요. 음수에 대해서 파랑, 천단위 구분기요. 0값에 대해서 0을 표시하시오. 그럴 때는 양수 구역에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빨강. 그 다음에 조건 넣는 거 없습니다. 천단위 구분기 넣어주면 되죠. 양수 구역 정의 끝. 세미콜론. 음수는 두 번째 구역이죠. 파랑 넣어주고 형식 천단위 구분기. 그 다음 세 번째 거에 0값이 0이니까 0. 요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거기 바로 제가 미리 우리 입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제 2번을 블럭을 잡고 C2부터 C6 잡고 여러분들 요 형식을 입력해 봅니다. 요렇게 대괄호 안에 빨강 샵 콤마 샵샵 0 세미콜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수 구역입니다. 파랑 대괄호 안에 파랑 샵 콤마 샵샵 0 세미콜론 그 다음에 0구역 0 샵 하시면 안 돼요. 샵 하면 안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요것을 또 그대로 제가 넣어볼까요?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제가 셀수식 가서 사용자 지정 형식 원래 거 지워버리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확인. 그랬더만, 진짜 양수는 빨강, 음수는 파랑, 0은, 지금 색깔명 무슨 검정색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색깔명 안 하면 검정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마이너스 2천 쳐볼까요? 마이너스 2천, 제가 마이너스 2천, 그때만은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색깔 나오면 잘 됐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을 잘 봐야 돼, 이제 6번. 6번부터 새로운 유형으로 2021년 기출부터 나왔어요. 8월 이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별표 기호를 아시죠? 별표 뒤에 입력되는 문자는요. 셀 너비만큼 이 문자, 저 기호 문자랄게요. 기호 문자를 채웁니다. 너비만. 그러면 위치는 이 별표가 들어간 위치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로 시험에서는 어떻게 많이 들어가냐면요. 일단 별표 뒤에 오는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 값이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이고요.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숫자. 이러면 이 말만 있고 그냥 한다면 우리가 요것만 형식이 한다면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표시에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빨강, 셀 값이 30 이상 아닙니까? 이상 경우 넣고 30. 그러면 앞에는 우수, 뒤에는 숫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숫자 앞에 우수가 지킬 거고 숫자는 일단 붙을 거 아닙니까? 영은 숫자를 대신하니까. 그런데 30을 뜩 했더만은 이렇게 나오더래요. 셀 너비가 이 정도라 합시다. 이 정도 길이라. 음. 그럴 때 우수가 툭 들어가고요. 글자가 30이라면 야가 딱 안 붙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표시가. 그러니까 요렇게 네오박스 쳐드리면 이게 셀럽인데요. 이 공간이 다시 그려드리면 요렇게 요 공간이 여러분들 공백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지 있더라고요. 원래 붙어 있어요. 이때는 뭘 쓴 거다? 별표 기능을 쓴 거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여러분들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공백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공백으로 채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요것을 여러분들 별표 스페이스바 이 딱 넣어주면 EI 기능은 문자와 숫자 사이에 셀의 너비만큼 요 너비만큼 공백으로 채우겠다 해서 공백을 넣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제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시험에 이렇게 아이가 안 나왔어요. 제가 출제 요인이라면 냅니다. 맨날 냈던 거 안 내고 셀 넓이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 안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앞에 공백을 딱 채우다가 몰려서 왼쪽에 우수 이만 이제 빠지겠죠. 요 글자는 없애겠죠. 이렇게 내려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야는 안 내고 우수와 지우고 숫자를 표시하되 표시예처럼 출력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야지 맞는 말이니까. 이 아들 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이 아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안 되고 별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백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 아는 앞에 요게 별표 스페이스바 이렇게 놓고 이 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아는 요거 쫙 올릴 거고 밀리가지고 이 아가 공백만큼 채울 거니까 이 아는 우수.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는 붙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들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채우느냐가 중요하냐는 글자와 숫자 사이 중간에 채우는 거고 공백을 야 앞에 채우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잘 봐야 돼요. 어. 자, 근데 요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요것은 그냥 가상입니다. 가상. 자,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뭐가 쓰이더라? 별표 쓰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셀 값이 30 미만인 경우는 파랑, 왼쪽에는 보통 올 숫자, 표시가 이렇습니다. 원래 길이는 이 정도예요. 셀 넓이는 이 정도.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채워져 있죠? 어떻게 하느냐? 자, 형식 정의. 먼저, 첫 번째 조건 1입니다. 30 이상인 경우는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빨강, 30 이상, 우수, 별표 공백 0, 세미콜론. 여러분들 두 번째는 파랑 30 미만 보통 별표 스페이스바 0 이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어디서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요거 우리 예제 3 있죠. 야를 범위 잡고 D2부터 D6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정의합니다. 요까지. 그리고 확인해 보면 잘 되는지. 그럼 이 형식을 제가 그대로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다 쳤다면 여기에 그대로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눌려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에 그대로 넣었어. 확인. 그럴 때만은 오 진짜 공백 들어가네. 이거 땡겨볼까? 널카도 공백만큼 채워 요거 셀럽만큼 공백을 채워줘 보죠. 이러면 잘 됩니다. 줄여도 느려도 관계없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개 더, 한 개 더. 이렇게 공부하고 갔더만은 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숫자 오른쪽 끝에 한 칸 여백을 넣으시. 요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요거 보시면 요 데이터 보시면요. 숫자 오른쪽 보면 딱 붙어 있죠. 그죠? 야가 한 칸 정도 여백이 들어가 있다는 이거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언더바 대시를 입력하면 요 대시 길이가 공백 하나 정도 길이에요. 어. 그래서 언더바 대시를 숫자 뒤에 붙입니다. 숫자 뒤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조금 했던 여기서 0 뒤에 언더바 입력하시고요. 대시 기호를 넣어주면 빼기 기호죠. 그거 넣어주면 공백이 들어가요. 한 칸 정도 여러 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한번 수정해 볼까요? 그럼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여기 0 뒤에 언더바 입력하고 대시 뒤에도 0 뒤에 여러분들 언더바 입력하고 대시 확인을 해볼까요? 요렇게 오 진짜 떨어져요. 요것도 같이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기출을 나와도 크게 뭐 어렵다더니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그 정수 표시는 0이고요. 그 솔점 첫째 자리 표시는 0.0, 둘째 0.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0으로 가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혹시나 소점 자릿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0을 무조건 개수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또 체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교재로 가면 여러분 우선 제일 위에 보시면 메이크로 작업 시작하실 때 시험장 가시면요. 요 위에 개발 도구 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요 개발 도구 탭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매크로 기능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우리 특정 셀이나 범위에 대해서 버튼을 뭐 단추를 만들거나 도형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도형은 참조로 삽입특 가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가면 되는데 단추는 개발 도구 탭 안에 있어요. 그 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로 기능 만들 때는 요것을 쓰셔도 돼요. 사실 요 밑에 메이크로 기능이 지금 아이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개발 도구 탭 표시 안 했더만은 이 아이콘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 탭 메뉴, 아무 탭 메뉴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빨리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책 방법보다는. 그러면 막바로 야가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를 딱 선택을 하면서 요 창을 막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아이콘도 보여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 탭을 표시 안 하면 아이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그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자, 그러면 나중에 개발 도구 탭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연습을 좀 해보면 매크로 만들어서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보시면 여러분들 139페이지입니다.
셀 값이 0보다 클 경우 파란색 기호가 있는 동화교도란 소리고요. 첨단위 표시. 셀 값이 0인 경우는 별표, 특수 문자를 표시하라. 이럴 때는 여러분들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죠? 0보다 클 경우가 조건 1이고 셀 값이 0인 경우는 조건입니다. 그럴 때 형식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색과 조건은 대괄호로 감산되어 있죠. 그러면 조건 1은 파랑. 왜 파랑 색깔이냐면 파랑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경우 초가 0. 통화기호 넣고 전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십니다. 여기 첫 번째 조건 1이고요.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0과 같을 경우 그 다음에 별표 색깔명 없기 때문에 색깔명을 안 치면 기본 색깔이 검정색이 나와요. 라는 특수 문자입니다. 미음 한자키 눌려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잡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누릴 건데요. 책에 보시면 F12부터 어디까지입니까? H18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원래 거 형식 취합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정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경우는 순서가 양수 150페이지죠. 양수, 엄수, 영, 문자 순서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책에서 양수일 때는 파랑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호가 있다 했으니까 통화기호 넣고 전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 하수표, 독수문자, 세미콜론, 엄수는 빨강, 대괄호 안에 빨강, 빼기 기호 넣고 샵, 콤마, 샵샵 0 넣었죠? 내려가는 특수문자 하수표. 미음만 찾기 눌려서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미콜론, 나머지 영구역은 특수문자 네모.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대로 또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그럼 범위 잡았다면 컨트롤 1번 여러분들 똑같이 사용자 지정 형식 원래 거 지워버리고 정의하면 되죠. 확인. 오, 잘 들어갔네요. 빈셀을 클릭. 자, 그래서 음수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기호, 양수는 동화 기호, 그 다음에 0은 네모 특수 문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1번이고요. 2번은 작업이 조금 문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일단 C4부터 어디까지 I13 잡고 표시 형식 숫자죠. 숫자인데 뒤에 보시면 조금 수정할 게 있습니다. 단 음수는 마이너스 1,234와 같이 표시. 근데 한 가지 수정할 것은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검정색을 적어 놓으세요. 이 형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어요. 요 말이 좀 누락돼 있습니다. 검정색 요렇게. 이렇게 한개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만약에 천단위 구분교를 안 넣는 지시사항이 나왔을 때 지금 요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천단위 구분교는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 천단위 구분교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체크돼 있어야 되죠. 이 천단위 구분교 넣겠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누락돼 있다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잡았다면 컨트롤 1번 여러분들 숫자 전달범위 좀 체크돼 있네요. 근데 음수일 때는 여기에 밑에 여러분 요 밑에는 빨간색 위에는 검정색이거든요. 검정색으로 마이너스 1,234죠. 요걸 밑에서 두 번째 확인 요렇게 해줘야 되죠. 빈셀을 클릭 여기 잡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진짜로 해볼까요? 또 빈셀 해두고 이제 메이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메이크로 이름은 책 보시면 손익 표시 엔터. 자, 그 다음에 범위 잡아볼까요? C4부터 어디까지? I13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우리 또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제일 밑에 있어요. 우리가 했던 거. 요것도 쓰겠습니다. 선택하고 우리 입력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확인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 보시면 자, 방금 만든 메이크로를 두 번째 살펴보면 1번에 기본 도형 가서 빗면 도형을 그려라. 어디에? 여러분들 E15부터 E16, E15에 두고 자, 도형은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탭에 가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저는 몰려 있죠. 여러분들 밑에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도형을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도형에 보시면 빗면 어떤 거냐면 세 번째 줄에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그 액자 같은 모양이에요. 야가 빗면이에요.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2021 버전에서는 사각형 빗면입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거든요. 올려볼까요? 그 이름이 나오는지 사각형 콜론 빗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렇게 제시할 겁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Alt키 딱 누르시고 왼쪽 상단 모습 여기에 더하기를 배치하고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드래그냐면 26까지 밑으로 드래그. 근데 도형은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키 놓을 건데 메이크로 지정창이 안 떠요. 이렇게 넣어. 도형은 떼야 돼요. 나중에 띄울 건데 글자부터 입력해놓고 띄울 거예요. 음. 그 이유는 뭡니까? 메이커를 지정하면 글자 입력이 자꾸 실행이 돼버리거든요. 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부터 치고 메이커를 할당하겠습니다. 글자는 막바로 치면 들어갑니다. 손익 표시입니다. 입력하면 들어가요. 손익 표시. 입력을 했다면 글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왜 눌리는 겁니까? 메이크로를 지정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직접 이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다. 띄어야 됩니다. 메이크로 지정. 자, 떴습니다. 손익 표시 만들었던 거 선택하고 확인. 됐어. 적용된 거. 올리면 손모양 너무 잘 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빈셀을 두고 두 번째가 하고 확인할게요. 자, 우리 요번에는 요 아이콘 궁금하잖아요. 아이콘 한번 써봅시다. 아이콘도 되거든요.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준비 옆에 상태 표시를 밑에 왼쪽 밑에 자, 카메라 같은 거 클릭. 오, 똑같이 뜨네요. 표시 해제 엔터. 그 다음에 범위를 잡고 C4부터 어디까지 I13 잡고 컨트롤 1번 숫자로 하되 엄수 1900에 넣어야 되고요. 엄수일 때는 검정색으로 마이너스 1,234죠. 밑에서 두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빈셀을 클릭. 기록 중지 여러분들 준비해야 기록 중지예요. 알고 쓴다면. 기록 중지 요거 클리어가 됩니다. 아이콘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요번에는. 그 다음에 다 끝났고 요 메이커로 만들었고 똑같이 또 빗면 그릴 건데 어디에 G15셀에 스타트 요게 똑같이 삽입 탭에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빗면은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여러분은 기출 나왔던 도형 또 나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위치. 자, 그러면 클릭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어디까지? G16까지. 마우스 먼저 놓고 Alt키 마지막에 놓고 자, 글자부터 치세요. 표시 해제.
자, 그다음 오른쪽 버튼 눌려서 메이크로 지정 만들었던 표시 해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확인.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손익 표시, 오, 잘 나오네요. 표시 해제, 왔다, 갔다 하면 10점. 예를 들면, 요까지가 메이크로였어요. 요까지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저장 안 함. 근데 여러분들 2회 기출 문제는 페이지 수로 따지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넘기셔가지고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자,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여러분 여기에 상위로 이동하시고요. 상위로. 그리고 내려와서 최신 유형 기출. 보안에 최신 유형 기출 2회 문제가 있죠. 이거 더블 클릭. 암호는 책 여러분들 5210% 8이죠. 5210% 8. 자, 그리고 우리 시트 중에서 기본 작업 3시트입니다.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이런 사용자 정의 폼은 기타 작업 3에 나오거든요, 시트. 배점은 3번 나오는데 5점. 1번, 3번을 올인할 겁니다. 10점. 반드시 맞춰야 돼요. 야는 필수 점수를 취득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2번, 그래 2번은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검색 코딩과 추가 코딩인데, 요것은 여러분들 이거 하고 함수 어느 정도 되면 요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5점이에요.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1번, 3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2번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빼고.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이번 문제가 좀 궁금한 분이 계시겠죠, 그죠? 그런 분을 위해서 잠시 언급할게요.